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10페이지의 중개사무소 보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에 중개사무소와 관련 내용은 아까 다 한 거예요. 다 한 건데, 물론 우리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두어야 한다 이런 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필요 없는 말을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청량을 등록관청이랍니다. 중개사무소는 당연히 등록관청 내두어야 되겠죠. 자, 이중사무소 두지 마라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아까 중개사무소는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중개사무소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요, 원래는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컨테이너 같은 가설건축물은 중개사무소 둘 수 없다 그랬죠. 여기 중개사무소 있고 여기에 중개사무소를 또 뒀다 하더라도 이중사무소로 처벌합니다. 이중사무소로 처벌한다. 이중사무소 1년에 1천, 3년에 3천. 이중을 하는 거 전부 다 1년에 1천. 이중사무소 절대 취소입니까? 상대 취소입니까? 상대 취소 이러죠. 자, 여기에서는 뜻다방하고 관련된 판례를 하나 봐야 되는데, 도움 형식으로 된 천막이에요. 여기에 중개사무소는 팻말을 걸고 상담할 수 있는 테이블하고 직기 비품들이 있더라. 이것을 이중사무소로 고발을 했어요. 그럼 1년에 1천 주려면 판사가 주니까 고발을 해야 되겠죠. 판사가 이중사무소로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떴다방이 이렇게 생긴 떴다방이 현실적으로 없죠. 떴다방이 주로 어떻게 생겼냐면은 상담할 수 있는 테이블에다가 위에 파라솔 하나 올리고 의자들 요래 있죠. 그죠? 떴다방 주로 이렇게 생겼죠. 제가 그릴 수 있는 그림 중에서 제일 잘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중사무소로 고발을 했어요. 이중사무소로 고발을 하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이거는 중개사무소로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법에서 2개 이상의 사무소 둘 수 없다 그랬죠. 이거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둥그려 해가지고 고발을 하니까 이거는 중개사무소로 볼 수 없다 이랬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떴다방을 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둘 수 없다는 말입니까? 둘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급히 법을 바꿨어야 됐어요. 중개사무소 2개 이상 중개사무소 둘 수 없다. 앤더 떴다방도 둘 수 없다라고 법을 바꿔야 되는데, 명색이 법인데 떴다방 둘 수 없다 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이 말을 따듬으면서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이라고 표현했어요. 떴다방을 두고 하는 거 어떤 경우에도 떴다방 둘 수 없어요. 어제 저 설명을 드리니까 누가 와가지고 그럼 떴다방 못 둡니까? 이래. 떴다방 못 둡니다. 근데 떴다방은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떴다방을 단속을 안 하다가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죠. 정상적으로 떴다방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떴다방을 단속을 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부동산 투기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제재를 해야 되겠죠. 제재하는 첫 번째 방법이 떴다방 단속하는 거예요. 그럼 떴다방을 단속한다는 말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말입니까?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오른다. 그럼 부동산 가격에 있는 거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단속을 하죠.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사야 되죠. 그러니까 단속하는 첫 번째예요. 아직까지 더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갈 때쯤 돼서 팔아버리면 손해죠. 사야 되죠. 그죠? 영원히 가지고 있으면 떨어질 거죠. 단속할 거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제재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떴다방을 단속한다. 부동산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문제가 나오기로는 임시중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냐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 임시중개 시설물은 애당초 이중사무소에서 나왔죠. 벌칙은 똑같습니다. 임시중개 시설물 넣으면은 이중사무소로 봐가지고 1년에 1천이고 상대 취소다. 요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분사무소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 안 보셔도 되고. 자, 중개사무소 명칭 및 5개 광고물 성명 표기에.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 및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밑에 부칙상의 기업공개사 중개인이에요. 부칙상의 기업공개사는 공유회사 사무소나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른쪽에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공유회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산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그죠? 자, 이거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명칭하는 부분에 간단한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표시 광고하는 거 간단하지만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자, 사무소 명칭인데 기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야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두 개 중에 하나가 꼭 들어가야 돼요. 물론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공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이런 명칭을 썼다. 기업공개사가 이 명칭을 안 썼다. 어느 게 벌이 커야 되겠습니까? 아닌 자가 벌 거죠. 그래서 인자 아닌자 구분할 때 아닌자가 위반하면 1년에 1천, 인자가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했죠. 그죠? 여기는 핵심은 벌칙이에요.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중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 있죠. 중개인이죠. 중개인은 공개사 아니니까 중개인이 공개사 사무소나 문자를 쓰면 안 되죠. 그럼 중개인이 공개사 사무소나 문자를 쓰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1년에 1천이다. 기업공개사죠. 기업공개사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오른쪽에 4번에 옥외 광고물 성명 표기. 자, 기업공개사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 광고물 중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기업공개사의 성명인데 가로 열고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는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자, 기업공개사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 한마디로 간판이에요.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 핵심은 두 개입니다. 기업공개사의 등록증에 기재된 기업공개사 성명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적어야 된다. 그다음에 법인이라면은 당연히 쫄다고 성명 적습니까? 대표자 성명 적습니까? 대표자 성명 적는다. 핵심 첫 번째가 분사무소예요. 그러면은 아까 법인에서는 대표자가 있고 분사무소는 책임자라 그랬죠. 그럼 분사무소에는 대표자가 있습니까? 분사무소 책임자가 있습니까? 책임자가 있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절대 대표자가 아니고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적어요. 첫 번째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법인은 등록하면 등록증을 내주죠. 그런데 분사무소는 등록하는 게 아니고 설치 신고한다 그랬죠. 설치 신고한다. 등록증 안 내줍니다. 등록증을 내면은 등록증이 2장이니까 이중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이라고 했는데 올해 이름이 바뀌기로 설치 신고 확인서라고 이름 바뀌었어요. 설치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핵심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우리 법에서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이런 규정은 있지만 우리 법에서 옥외 광고물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그럼 요 부분에 5번 철거 명령 볼게요. 등록 관청은 사무소 명칭 사용 및 옥외 광고물 성명 표기 의무를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에서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 이러죠. 자, 그러면은 요거 사무소 간판하고 관련된 거죠. 사무소 간판하고 관련된 것 중개사무소 개업공개사 거죠. 개업공개사는 누구 소관이다? 국장지도사 등록관청 누구 소관이다? 등록관청 소관이죠. 그럼 이걸 위반하면은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철거 안 하게 되면은 행정대집행법에서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 이게 말도 안 되게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라고 틀리게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옵니다. 민사집행법은 경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게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느냐면은 이거 누구 겁니까? 기업공개사 거죠. 기업공개사는 누구 소관이다? 등록관청의 소관. 그래서 여기는 절대 국장이나 시도의사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말고는 대부분의 경우가 국장이나 시도의사 등록관청 같이 가는데 국장이나 시도의사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아까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누가? 등록관청. 사무소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누가? 등록관청. 이게 옛날에 시도의사가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요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요게 3번이라 합시다. 1번하고 3번은 기업공개사 위반했죠. 2번은 기업공개사 아니죠.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등록관청 소관이다 아니다. 원래 등록관청 소관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제일 위에 올라가든지 제일 밑에 내려갔으면은 이걸 빼고 했을 건데 이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빼기가 곤란하니까 이걸 한꺼번에 전부 다 해가지고 등록관청이 이랬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표현하면은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이런 명칭을 새겨야 되면은 등록관청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법으로서는 등록관청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콕 찍어가지고 두 번이나 나왔어요.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에 공주회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산 명칭을 써도 등록관청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주로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표시 광고 볼게요. 표시 광고는 한 페이지 넘어가서 볼게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양가로 2번 기업공개사 아닌 자.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 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죠? 아닌 자니까 벌이 크죠? 1년에 1천. 자, 페이지 가가지고 표시상에 자, 기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 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은 중개사무소 기업공개사에 관한 상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상을 명시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상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표시 광고하는 게 들어가는 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근데 여러분 등록번호에 줄 꺼진 거 있죠? 여기 처음에 할 때 줄 꺼냈는데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려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업공개사 성명, 법인이라면 대표자 성명이에요. 그러면은 표시 광고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 그리고 등록번호도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저거는 표시 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어요. 소속공개사 표시 광고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아까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은 1년 1천. 기업공개사 표시 광고할 때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죠? 그럼 소속공개사 표시 광고했다. 1년에 1천입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소속공개사는 기업공개사다? 아니다. 아니죠. 아닌 자가 하면은 1년에 1천이죠. 1년에 1천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법에 들어온 지가 한 4, 5년, 5, 6년 됐어요. 그러면 소속공개사가 돈을 못 벌죠. 돈을 못 번다. 그래서 대구에서 연락 온데 제가 표현을 했어요. 뭐 질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질문 대답을 해주고 요새 돈 많이 법니까? 그냥 돈을 못 번대요. 어렵게 공부해 왜 돈을 못 법니까? 물어보니까 광고를 못해서 돈을 못 번대요. 그에 대구에서 그 전년도에 생활정보지 일간신문 대구에서 발행하는 모든 이런 거 모아가지고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한 거 전부 다 고발해가지고 300만 원 벌금 때렸어요. 그러니까 소속공개사도 광고를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참 신기한 게 돈 벌어가지고 벌금 300만 원 내면 되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돈을 못 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벌금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안 돼요. 근데 벌금은 받으면 안 돼요. 벌금은 형벌입니다. 과태료는 돈만 내면 끝납니다. 형벌은 기록에 남습니다. 호적에 남아요. 그러니까 벌금 받으면 안 되죠. 제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광고를 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광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기업공개사 해야 돼요. 기업공개사 하고 꼭 들어가는 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등록번호 들어가면 되죠. 그죠? 필요 없는 건 조그마한 적고 크기 규정 없어요. 거기에다가 담당, 소속 공개사 전화 크게 적어 놓으면은 누구한테 연락 오겠습니까? 자기한테 연락 오겠죠. 그래 하면 돼요. 제가 책임지겠다고 해라 했어요.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등록가서 벌 준다고. 그럼 제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살짝 빠져야 됩니까? 이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책임진다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럼. 나면 죽는가는 모르고. 책임을 진다 했으니까 책임져야 되죠. 국토교통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등록관청에 공무원은 전문가죠. 저는 공개사 강의를 하죠. 누가 잘하겠습니까? 이거 대단히 빨리 안 나오는 거 저는 신기합니다. 자, 이런 아침에 식사하고 오시죠. 우리나라 법에 공개사 강의 듣는 사람은 아침에 식사해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은 없죠. 식사했어요. 법을 어기는 거다, 안 어기는 거다? 안 어기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등록번호 들어가라 그랬죠. 이거 어기면, 이거 안 들어가면 법을 어기는 거죠. 소속 공개사 관한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 없죠. 그럼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되죠. 제가 항변을 하기로 그래요. 제가 이겼어요. 그럼 벌 안 맞죠. 그러면 그 소속 공개사가 자기만 그래 하면 되죠. 자기만 그래 하면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벌고 자기는 많이 벌겠죠. 온데 다니면서 이러면 된다, 이러면 된다, 이러면 된다 다 일러줍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슬쩍 중개보조원도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개보조원이 들어가면 중개보조원은 원래 중개문을 못하죠. 근데 이거 들어가면 중개문 한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청와대 민원까지 많이 들어갔어요. 중개보조원 절대 중개문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넣기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절대 소속 공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틀리죠. 그죠? 이거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3번에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올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기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두 개만 읽을 거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틀리게 나올 건 없습니다. 기억에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는 표시 광고, 미끼 광고예요. 요즘도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겁니다. 자동차 중고매매 인터넷에 들어가세요. 중고차를 하나 딱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외제차가 있어요. 싸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연식이 좀 오래됐겠죠. 연식도 얼마 안 됐어요. 고장이 한번 사고가 한번 났는가? 사고도 안 났어요. 외제차인데 연식도 얼마 안 되고 사고도 안 났는데 싸게 나왔다. 그러면 다른 거 사는 것보다 이거 사자 그러겠죠. 그죠? 그거 사려고 갑니다. 가니까 뭘 하냐면은 아이고 조금만 일찍 오시지. 방금 팔렸습니다. 이왕 온 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거 한번 골라보세요. 원래는 이 외제차 없는 거예요. 미끼 상품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원래 없는 거 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끼 광고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중개대상물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또는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제가 표현할 때 위에 기억은 미끼 광고, 니은은 과장 광고라 할게요. 밑에 거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것을 부당한 표시 광고다 그랬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런데 이 부당한 표시 광고 누가 했습니까? 기업공개사 했죠. 그럼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같이 보세요. 그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이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아니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거는 별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이에요. 자, 1번에 국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앞에 설명한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대구에 있는 공유회사, 기업공개회사가 대구에 있는 주택에서 표시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모니터링은 여기에 대구의 어떤 구청장이든 대구 광역시장이 모니터링 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대구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의 주택을 중개합니다. 그러면은 부산의 어떤 시군구청장이나 부산시장이 또 모니터링 해야 되죠. 서울에 것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럴 때 대구에서 한다, 서울에서 한다, 부산에서 한다, 한 명을 꼭 찍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럼 대상이 전국이라면 누구 소관이다? 국장 소관이다. 그래서 누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자료 제출 틀리게 나올 건 없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국장은 모니터링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다음이다, 네이버다, 구글이다 이런 거 있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 그 밑에는 안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요구를 국장이 했죠. 안 따르면은 과태료 줍니다. 그러면은 과태료를 준대요. 국장이 주는 과태료, 명색이 장관인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쪼잔하다, 그죠? 장관이 주는 과태료는 무조건 얼마야?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것도 어떤 것을 확인하고 조치해라니 했는데도 위반했다.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그 모니터링 업무 위탁 및 예산, 요건 올해 추가됐어요. 국장은 모니터링 업무를 다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번의 공공기관, 2번 정부 출연 연구기관, 3번 어떤 모니터링하고 관련되는 법인, 필요한 기간 이뤄놓은데 별도로 이어지 말고 옆에 한국부동산원 해가지고 꽃표 하나 적어놓으세요. 부동산원이 누구냐면은 올 초까지만 하더라 한국감정원이 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부동산원은 여기에 안 들어간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그거 안 들어간다는 이유는 다음에 할 때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5번에 모니터링 구분입니다. 모니터링 크게 두 개가 나오는데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기본 모니터링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거고, 수시 모니터링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까? 수시가 더 중요하죠. 자, 그럼 그 밑에 틀리게 나올 건 없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거는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국장이 제출해야 되고,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그러면 되고, 그럼 3번에 모니터링 결과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돼요. 그럼 아까 어느 게 더 중요하다 했습니까? 수시가 더 중요하죠. 그러면은 분기별로 하는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러니까 수시가 더 중요하니까 더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국장에게 제출했죠. 국장은 동그라미 4번에 제출받은 결과 보고서 및 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누가 광고를 한 거를 모니터링 합니까? 기업공개선거 모니터링 했죠, 그죠? 국장이 조사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법이 사실은 법 체계로는 잘못했어요. 국장이 시군 등록과청에 통보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시도지사 등록과청에 통보해야 된다. 요게 맞는데 법에서는 귀찮으니까 시도지사 및 시군 등록과청에게 조사 조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 밑에 숫자 중요해요. 그러면은 시도지사 등록과청은 조사 조치 완료하고 국장에게 통보해야 되겠죠. 원래 공문에 하는 거는 며칠? 7일인데 제일 큰 예외예요. 10일 이내 결과를 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원래 공문에 하는 게 7일이지만 예외 10일 한번 나왔죠. 예방교육 통보하는 건 10일 전까지. 모니터링 요구한 거 국장에게 통보하는 건 10일 이내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까지만 오늘 할 거예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자꾸 시계를 보고 마칠 때 안 됐나 그래서 여기까지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개시 의무. 자, 사무소 잘 보는데 개시해야 되는 게 우리 법에서 규정된 게 4개가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입니다.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간단하게 보수율표라고 적어요. 보수율표,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서류 계셔야 되는데
간단한 것 치고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문제 유형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게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게 뭐냐. 주로 틀린 답으로 나오면은 실무교육받은 확인서. 실무교육받은 확인서 게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교육공개서는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도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협회에 가입하거나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한 증명서 게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되죠. 그게 답으로 한번 나왔고 독특한 게 똑같은 게 답이 두 번으로 나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자, 사업자 등록증인데 원래 사업장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자 등록증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게시하는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나오면 공인중개사법상 게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이런 나오겠죠. 요거 두 개가 지금까지 나온 주로 답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뭐냐면 원본으로 규정된 것을 찾아라. 등록증하고 자격증은 원본이에요. 자, 등록증을 사본을 게시해도 된다면 이중사무소 둘 수 있겠죠. 자격증을 사본으로 둔다면 이중소속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등록증, 자격증은 원본입니다. 물론 이 자격증은 기업공개사의 자격증뿐만 아니고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도 포함한다. 소속공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게시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물론 이거 게시하는 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자, 게시하는 의무는 기업공개사겠어요. 그럼 소속공개사가 자기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한다? 기업공개사에 부과합니다. 자, 요거 하나. 자, 오른쪽에 간판 철거하는 것. 오늘 마지막이죠. 간판 철거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중개업 안 하거나 못하면 간판 철거해야 돼요. 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무소 이전 신고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이전 후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까지 신고합니다. 그럼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한다는 말은 사무소를 이전했다는 말입니까? 아직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이전 후에 신고를 해요. 그럼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한다는 말은 이전했다 그죠? 그럼 이전하기 전의 사무소는 중개업 안 하죠. 철거해야 돼요. 사무소 이전 신고했다. 두 번째 폐업 신고했다. 폐업 신고했다. 중개업 안 하죠. 세 번째 등록 취소됐다. 중개업 못 하죠. 우리 벌써 철거해야 되는 거 세 개입니다. 자, 요게 우리 법에 들어오자마자 첫해 문제가 나왔어요. 박스 문제로. 다음 중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게 아닌 것은 뭐냐? 휴업 신고를 했어요. 휴업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은 휴업 신고했다. 다음에 중개업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거 맞죠? 근데 돈 들여서 철거하고 다시 돈 들여서 설치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업무 정지 받았다. 업무 정지도 최고가 6개월이라 했죠. 나중에 중개업 하는 거죠. 요거 두 개는 철거하는 것은 아니다. 자, 요거 할 때 제가 이 해설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는 문제가 나올 게 두 개가 딱 정해져 있다. 두 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별로 안 좋은 문제고 이거는 빨리 나올 거다. 하나는 좋은 문제인데 나오면은 굉장히 많이 틀릴 건데 출제위원이 이 문제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강의를 하다가 문제를 하나 더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자, 예를 들어서 폐업 신고를 했어요. 폐업 신고를 했다. 장사 잘 된 데 폐업합니까? 안 된 데 폐업합니까? 안 된 데 폐업한다.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없죠. 돈 없는데 간판 철거할 때 돈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돈 없는데 며칠 안에 철거해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체 없이 철거합니다. 요게 그때 1개월인가 30일인가 해가지고 다음에 나왔어요. 자, 요거.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맞는 거 보세요. 이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 안 하면은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이거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안 하면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래 나오면은 전부 다 맞다고 많이 틀릴 거예요. 왜냐면은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방금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착각해갖고 등록가정은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맞다고 할 건데 이런 규정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A시군구에서 B시군구로 사무소 이전했어요. 그러면은 등록가정이 B시군구청이 아니죠. 철거해야 되는 간판은 A시군구에 있죠. 그러면 이 A시구에 있는 간판은 등록가정이 B시군구청장 등록가정 소관이다 아니다. 소관 아니죠. 폐업했어요. 등록 취소됐다. 기업공개사 아니죠. 기업공개사 아니니까 등록가정 소관이 아니죠. 등록가정 소관이 아닌데 등록가정이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많이 틀릴 거예요. 근데 누가 철거 안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니까 철거 안 하게 되면은 등록관청은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요 규정은 있습니다. 여기서는 등록가정은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런 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는 국장소관이죠.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게 주는 과태료는 누가 줍니까? 국장이 주죠. 자격하고 관련된 과태료 누가 준다? 시도의사가. 기업공개사 주는 과태료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그런데 연수교육 안 받을 때 과태료는 시도의사가 주죠.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법에서는 과태료를 주려면은 행정 소관청이 있어야 된다며. 소관청이 없으면 과태료 못 주죠. 그죠? 이 간판은 등록관청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폐업했다. 등록 취소됐다. 기업공개사 아니죠. 기업공개사 아닌 자 누구 소관이에요? 소관청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위반했다. 과태료 줍니까? 안 줍니까? 과태료 못 주는 거예요. 이거 작년에 제가 모의고사 지문에 냈거든요. 이거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작년 지문에 나왔어요. 이거 위반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사무소 이전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여기까지 합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자, 복습 남았죠. 그죠? 여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얼굴이 싹 펴졌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얼굴이 쫙 오므려드는데 복습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복습을 하는 게 결국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기 연구 결과가 있는데 복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언제 하느냐, 기억력의 차이가 다릅니다. 자, 오늘 공부를 했어요. 내일 복습하는 거하고 모레 복습하는 거하고 내일 복습하는 게 훨씬 오랫동안 기억이 난대.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얼마나 빨리 복습하냐 훨씬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바로 하니까 기억이 오래 가죠. 그죠? 그런데 지금 하는 복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복습했다고 집에 가서 복습했으니까 안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처음에 교육했죠.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원칙적으로 실질권자는 시도지사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적인 교육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기업공개사, 소속공개사, 기업공개사, 법인을 임원해서 온 전원,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는 등록 신청 전 또는 본사무소 설치 신고 전 또는 고용 신고 전 1년 이내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만 폐업하고 난 뒤에 1년 이내, 고용관계 종료되고 난 뒤에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되죠. 자, 실무교육의 내용, 법률 지식,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시간은 리얼이니까 사일하면 되죠. 8시간이니까 32시간. 통계 잘 따르면 마지막 날 4시간 빼가지고 28시간에서 32시간 이내요. 자, 그럼 연수교육. 물론 실질권자는 시도의사죠. 기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받죠. 그건 통보를 해줘야 되죠. 시도지사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합니다. 교육의 내용은 법이나 제도의 개정상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시간은 니은이니까 이틀 하면 되죠. 그러니까 8시간씩이니까 16시간. 4시간 빼가지고 12시간에서 16시간. 그런데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은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연수교육 실질권자가 시도지사니까 연수교육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시도지사가 알죠. 그 500만 원의 내역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그다음에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실질권자가 시도지사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등록관청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대신에 고용관계 종료되고 난 뒤에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되죠. 그죠? 교육의 내용은 오로지 직업 윤리 하나밖에 없죠. 시간은 기억이니까 하루 하는데 하루 가지고 8시간 가지고 직무교육, 이제 직업윤리 할 게 없으니까 반 잘라서 4시간만 한다. 기억이니까 1시간 빼가지고 3시간에서 4시간. 별도로 봐야 되는 게 예방교육이에요. 국장지도사 등록관청은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할 수 있다. 예방교육 실시하게 되면 통보한다. 원래 공문이 하는 건 7일이지만 예외적으로 예방교육 통보는 10일 전까지 일시장소 내용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예방교육 할 때는 교육비 지원하는 규정이 있죠. 나머지는 교육비 지원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할 때 등록은 적법 요건이다. 등록 안 하고 중개하면 벌 준다. 3년에 3전이죠. 기속적이다. 법에 맞으면 무조건 해주라 그랬어요. 근데 해주지 말한 게 4개가 있죠. 그죠?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했을 때, 결격사유에 해당됐을 때, 등록 요건에 구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 법뿐만이 아니고 다른 법의 제한이 위반될 때 등록해주지 마라 그랬죠. 답으로 놓을 게 정해있다고 그랬죠. 보정 설정 안 했다. 등록해주지 마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정 설정은 등록 신청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가니까 보정 설정 안 했다고 등록해주지 마라.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자, 우리 법에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할 수 없다. 전부 다 1년에 1천이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 취소, 이중 사무소 상대 취소죠. 그럼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공인중개사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소속 공제사로서 등록 신청해서 기업공개사 되면은 이중 소속이죠. 이중 소속 안 되니까 소속 공개사로서는 등록 신청할 수 없네요. 즉 소속 공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누구에게 등록 신청하느냐? 등록관청이라는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입니다. 물론 시장 가로 열고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에 시장하고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하죠. 그죠?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시 안에 구가 있으면 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고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때 요건은 서류가 들어가는 게 사실, 사자 이거만 보면 되죠. 사진, 여권적 사진 들어가면 되고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들어가죠. 그죠? 사무소 확보 서류가 들어가고 자격증 사본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격증은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죠. 즉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자격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된다. 실무교육 받은 학위서 원칙은 들어가지만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개사무소인데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어야 된다. 가로 열고 가설 건축물 대장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즉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가설 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를 쓸 수 없다. 그죠? 꼭 자기가 아니어도 되죠.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원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어야 되지만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축물도 중개사무소로 쓸 수 있다. 그럼 이런 건축물을 중개사무소로 확보했을 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제출해야 돼요. 대신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었다는 것은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다음에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 이 법인의 등록 요건은 특수법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협동조합 가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 다음에 법 14조에서 규정된 것만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대표자는 공유회사 이하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유회사일 것, 숫자를 나타낼 때는 대표자 빼고 계산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사실, 사자 등의 실무교육은 임원이나 사원 전원입니다. 3분의 1 아니죠. 그죠? 물론 여기서 전원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죠. 대표자 포함한다는 말은 없어도 대표자 제외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 사무소 면적 규정은 전혀 없다 그러죠. 그리고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면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로 통지한다. 그리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한다. 보정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지 절대 등록 신청할 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보정은 등록 요건은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협회 통보하는 거죠. 협회 통보하는 것 행휴, 이등분, 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중개업하고 관련된 사람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통보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통보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끈끈이 할 수 없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데 그중에서 행정처분 중에서 등록관청에 통보하니까 등록관청이 아는 자기가 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을 통보하지 절대 자기가 하는 사항을 통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종별 변경이죠. 종별 변경은 원칙은 개설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다만 이미 제출한 서류 중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등록증은 반납해야 돼요. 이거 구분하는 게 등록증 재교부 신청입니다. 앞에 두 개는 문제 안 나온다 그랬죠. 기재상 변경이에요. 또 하나가 중개인이 공유재산 계획 공개서로 종별 변경하고 동일 등록 관청 내에서 업무를 계속하려 한다. 한마디로 자기 등록번호로 그대로 쓸 수 있으면은 등록증만 새로 내달라.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고 등록번호가 새로 나와야 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자, 그 다음에 등록 효력이 소멸했죠.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실효되는 사유가 크게 세 개가 있죠. 첫 번째, 폐업 신고했다. 그 다음에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등록 취소 처분을 주는데 이럴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자동적으로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는 거 말고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등록 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는 등록의 효력은 그대로 있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그죠?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가 중개업을 했다. 아직 등록 취소 안 받았죠. 무등록자 아니죠. 누가 질문하기로 자기가 결격사에 해당하면은 그럼 결격사에 해당하면은 결격사에 해당하는 걸 신고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 자기가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 중개업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 중개업 할 수 있다 없다? 등록 취소 받기 전에는 무등록자 아니죠. 교육공개서는 떳떳하게 중개업하면 돼요. 등록 취소 되고 나면서 중개업 안 하면 되잖아요. 결격사에 해당한다고 중개업 못하는 건 아니죠. 그죠? 누가 결격사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됩니까? 그건 말라고 신고하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중개사무소 하는 동기들도 많고 소속 공개사로 있는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한 번씩 그 친구들은 모여가지고 술도 한잔 하고 있는데요. 저보고 오라는데 저는 요즘은 동기들 모임할 때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가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 어렵죠. 그죠? 근데 저도 저기서도 사람이 많고 여기도 사람이 많다. 제가 중간에 매체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문제가 되면 그 친구한테 문제가 되죠. 그 친구가 걸렸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문제가 돼요. 그러면 제가 문제가 되면은 제가 다니는 학원에 적어도 2주간은 격리돼 못 가죠. 그러니까 수업은 해야 되니까 지금 모임할 때는 절대 안 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처가의 장모님 팔순이었어요. 안 갔습니다. 속으로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싸 가오리 이러면서 농담으로 하여튼 못 모이게 하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만 가고 안 갔어요. 예, 안 가는 게 낫죠. 끝나고 난 뒤에 보면 되죠. 그죠? 일단 결격사에 해당한다고 해서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무등록자 4명 있죠. 등록 안 하고 중개업했다. 그 다음 폐업하고 난 뒤에 법인 해산하고 난 뒤에 등록 취소되고 난 뒤에 중개업했다. 오로지 4명밖에 없어요. 무등록자 3년에 3천이듯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도 3년에 3천이죠.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는 등록 취소 줘야 돼요. 무등록자는 등록 취소 줄 수는 없죠. 자, 무등록자의 중개로 이루어진 거래계약은 유효입니다. 의뢰인하고 무자격자 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보수 지급 안 해도 되죠. 보수 청구권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무등록자는 처벌하죠. 무등록자에게 의뢰한 의뢰인에게 무등록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이런 지문에 안 나오세요. 공동정범 어렵죠. 그죠? 줄여가지고 공범이랍니다.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전혀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등록의 결격사유. 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등록할 수 없다. 기업공개사가 될 수 없고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 부정행위하고 5년 동안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지 절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은 아니다. 그럼 결격사유의 첫 번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전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어떤 예도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요 4명은 교도소 들어갔다 온 사람 아니죠. 사회 격리됐다 온 사람 아니죠. 여기서 벗어나면은 결격사에서 벗어나지 추가로 3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참고로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2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업무정지 받았다, 자격정지 받았다, 집행유예 받았다, 기간이 있죠. 기간이 있는 것은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고 기간이 없는 것은 3년 동안이에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만기 출소되면 3년 동안 결격사유 말이죠. 가석방은 절대 가석방 된 날부터 3년 아니고 남아있는 잔년기 지나고 또 3년 지나가야지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특별사면은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일반 사면은 결격사유가 아무 상관이 없다.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와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격 취소 받으면 3년 동안, 취소된 날부터, 자격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등록이 취소된 마찬가지로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 벌금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이죠. 그죠? 벌금은 반드시 이 법이어야 되는데 교도소 들어가는 형인,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는 어떤 법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자격 정지받으면 자격 정지기간 동안 업무정지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를 법인이 받으면 법인은 임원이나 사원에게 업무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유를 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임원이나 사원은 업무정지 처분 당시의 임원이나 사원 아니죠. 업무정지 사유 발생했을 때 있던 임원이나 사원이에요.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는 법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2개월 이내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까 등록이 취소되면은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중요한 예외가 3개 있어요. 첫 번째가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등록 기준 미달했다. 요 2개로 인해 가지고 등록 취소됐을 때는 애당초 결격사유로 안 본다 그랬어요. 또 하나가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 동안 결격사유가 아니고 원래 있는 결격사유 기간으로 본다. 자격 취소로 등록 취소된 자 3년 동안 결격사유죠. 무슨 날로부터? 원래는 결격사유인 자격 취소된 날보다 3년 동안의 결격사유지 자격 취소로 등록 취소됐다.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 3년 동안 결격사유죠.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럼 벌금 받아서 등록 취소된 자 3년 동안 결격사유인데 절대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아니고 벌금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이 결격사유에 되면 등록 안 해줍니다. 기업공개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취소주죠.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기업공개사 업무 정지를 주고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등록 취소 준다. 다만 2개다가 2개월 이내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등록해준다 안 해준다? 등록 취소 준다. 업무 정지 준다. 누가 줍니까? 등록하지. 결격사유에 해당한지는 누가 알아야 된다? 등록관청이 알아야 되니까 국장이나 시도지사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기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물론 기업공개사 중에서 공중개사 아닌 자는 공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이런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업공개사 5개 광고문을 설치할 때 등록증에 기재된 기업공개사 생명을 표기해야 된다. 다른 건 필요 없고 분사무소는 대표자 생명 아니죠. 분사무소 책임자 생명을 표기해야 된다. 물론 5개의 광고문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닌 자가 위반하면은 1년의 제한. 요거 2개 인자죠. 요거 2개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요거 위반했다. 등록관청은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철거 안 하게 되면은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요 중에서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에 공유회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산 명칭을 썼다. 그래도 등록과정은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요거는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표시광고. 자, 표시광고는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죠.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표시광고할 수 없다 하면 1년 1천이죠. 기업공개사 표시광고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물론 법인이란 대표자 성명인데 물론 등록번호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소속공개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명시해서는 안 된다.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그다음 기업공개사는 부당한 표시 광고하지 마라. 한마디로 미끼 광고하지 마라. 과장 광고하지 마라.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이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누가 부과한다?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부당 표시 광고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 국장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죠. 그거 안 따르면은 얼마 이하 과태료? 국장이 주는 거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국장이 누구에게 위탁할 수 있죠. 위탁하는데 거기에는 한국 부동산원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 모니터링 하는 게 두 개 있죠. 정기적으로 하는 기본 모니터링 분기별로 하죠. 그다음에 필요할 때 하는 수시 모니터링. 자, 수시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하는 분기별로 한 거는 끝나고 난 뒤에 며칠 이내 통보해야 된다.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 통보를 국장이 받았다. 국장이 직접 조사 조치를 못하죠. 그럼 국장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게 조사 조치라고 통보한다. 통보 끝났습니다. 며칠 이내 국장에 통보해야 된다. 10일 이내. 중요한 숫자예요. 그럼 계셔야 되는 게 4개가 있죠. 등록증, 자격증, 그 다음에 보수율표, 보정설정서류. 여기에서 원본은 등록증하고 자격증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격증도 기업공개사 자격증뿐만이 아니고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도 포함한다. 위반하면은 100만 원의 과태료죠. 마지막으로 간판 철거하는 건 한마디로 중개업 안 하거나 못하면 철거해야 되죠. 사무소 이전 신고했다, 폐업 신고했다, 등록 취소됐다, 안 하거나 못하죠. 업무 정지나 또는 휴업은 나중에 하죠. 철거하는 거 아니죠. 그죠? 자, 폐업 신고했다. 장사 안 되는데 폐업하지. 돈 없죠. 돈 없는데 며칠 안에 돈 들여서 철거하라. 말이 안 되죠.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지체 없이 철거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위반하면은 등록관청은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건 등록관청 소관이 아니니까 대신에 등록관청은 행정 되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 소관청이 없습니다. 소관청이 없다는 말은 이거 위반했다. 과태료 대상은 된다, 안 된다? 과태료 대상은 안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